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하, 이 사람으로 찾아뵙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강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단언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법조인 변호사 중에 외모 1등 대존잘 변호사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정성윤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난 너무 지금 위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위협적이야. 외모 자체가 너무 위협적이야. 똑바로 눈을 쳐다보기가 힘들어요. 정말 너무너무 미남이신데 과찬이십니다. 이게 지금 변호사 일을 하시면서 이런 어떤 출중한 외모가 어떤 업에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뭐 저희가 업무 자체가 이제 네. 싸우는 일이지 않습니까? 싸우지. 뭐 누구랑 기관이랑 싸우든 상대방이랑 싸우든 네. 싸우는 일이다 보니까 이 사실 업무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까는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뭐 다만 이제 뭐 의뢰인 분들이나 이렇게 이제 한번 보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덕담식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뭐 그건 뭐 기분이 좋아서 이제 뭐 당일 뭐 하루 정도 기분이 좋은 뭐 그런 정도죠. 네. 그래도 이게 변호사라는 것이 변론을 잘하는 것도 업무지만은 예. 의뢰인을 나의 의뢰인으로 지나가던 사람을 나의 의뢰인으로 마음을 얻어야 신뢰관계가 생겨야 사건을 또 의뢰를 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이런 출중한 외모가 저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나도 뭐 이렇게 나쁘죠. 나쁜데 나의 외모도 그렇게 이제 그런 세상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네. 신뢰감을 주시는 이제 그렇지. 인상이시다 보니까 예. 좋게 얘기하네. 봐봐. 사람을 감는다니까. 달콤해. 감사합니다. 예. 아니 변호사님이 근데 반전이 있잖아요. 이게 잘생긴 네. 변호사가 아니고 이 외모로 하는 일이 뭐냐? 불륜녀 전문 변호사, 불륜녀 참교육 전문 변호사, 불륜녀 참교육 전문 변호사. 이야, 이거 생소하기도 하고, 이걸 전문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못 해봤는데 이게 지금 지역을 가리지 않고 말이에요. 네. 전국을 사실 누리면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남성들의 이혼 소송을 많이 맡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이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사 사건이라고 하면은 이혼 전문 변호사는 여성 변호사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렇죠. 거의 100%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런데 남성의 이혼 소송을 전문적으로 대처한다. 이거 생각을 왜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신선합니다. 이쪽으로 분야를 특화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사실 제가 뭐 이 분야 이제 불륜녀 참교육 네. 이제 전문이라고는 제가 얘기는 하고 다니진 않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주는 예, 거지. 좀 이제 아무래도 남성 위주로 이제 의뢰인분들이 네. 이제 가사 소송을 많이 맡겨 주시다 보니까 네. 또 이제 하는 일이 이렇게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런데 제가 의도한 건 아니고요, 사실. 네. 의도한 건 아니고 뭐 처음에 계획이나 이런 거 잡힌 것도 아니고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이제 로펌에 처음 입사를 했을 때 네. 이제 대표님들께서 이제 아무래도 본인들 인상은 조금 이제 거친 면이 있다. 많이 거칠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많이 거칠어. 정 변호사가 조금 인상이 그래도 좀 부드러운 편이니 네. 이제 아무래도 가사 소송이란 게 이제 의뢰인들이나 이제 대부분 마음이 많이 다치시고 이제 그렇죠. 아프신 그렇게 힘드신 분들이 감정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네. 좀 편안한 이제 좀 인상을 좀 주려면 이제 정 변호사가 낫지 않겠나 해서 이제 저희 펌에 있는 가사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좀 도맡아 하게 됐다 보니까 제가 좀 이쪽으로 결국 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은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별로 그렇게 궁금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좀 남 싸우는 얘기고 예. 지저분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당사자로부터 이제 끌어내서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그걸 또 정리를 해야 되는 고단한 예. 작업인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이 마음을 얻어야 이 작업이 순탄하게 진행이 예. 되니까 정성윤 변호사가 그쪽으로 이제 아주 특히나 남성의 마음을 남성들의 지금 사실 이혼 소송하는 사람들 중에 또래들도 꽤 있잖아요. 한 그렇죠.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런 사람들 이혼을 하려고 이제 마음 고민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30대 후반, 40대 초반도 많잖아요. 예, 밝힐 수는 없지만 많죠. 그러니까 그것도 비슷한 또래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또 이게 보면은 자존심이 상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내가 뭐 불륜을 했니 이런 의혹이 있어가지고 이혼 소송을 하니 많이 할 때도 친구들한테도 함부로 얘기 못해. 부끄러워서. 친척들한테 얘기 못해. 집에도 얘기 못해.
그런 마음을 끌으면서 할 수 있는 건 네이버 지식인이야. 예. 그렇죠. 그런데 요럴 때 이제 정성윤 변호사 같은 예.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남자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비슷한 사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도 해주면서 그렇게 성장해왔던 걸로 저는 들었어요. 예, 아무래도 남성 위주의 저희 이제 펌 자체가 또 대표님들이 다 남성분들이었어서 이제 남성 위주의 그 사건들을 이제 처음에 많이 맡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 나이도 그렇고 이제 제가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만 아 이거 한 뉴스네. 한 뉴스요. 이야. 결혼은 안 했습니다만 이제 네. 아무래도 그 결혼 생활에 이런 다양한 이제 이야기를 뭐 원하든 원치 않든 지금 네. 접하게 되다 보니까 네. 좀 지금으로서는 이제 어디까지나 좀 사건으로 대하는 면도 있고 해서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들도 많아서 제가 뭐 위원으로서 많이 참고를 하고 또 네. 있고요. 예. 네. 뭐 보람도 느끼고 있고요. 오. 예. 여러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성 의뢰인들이요, 예. 이 대부분 여성인 이혼 전문 변호사, 여성 변호사님을 찾는 것보다 우리 정성윤 변호사를 찾는 것 무엇이 좋기에 이렇게 자주 찾아주는 예. 걸까요, 사람들이? 일단 이혼 소송 자체가 뭐 정확한 통계를 낸 건 아니지만 일단은 여성이 처음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많겠죠. 예, 청구를 하고 이제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도 이제 해야 되고 아무래도 경제권을 남자가 이제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남성분들은 보통 방어를 하는 입장이란 소송을 말이죠. 당했어. 예, 방어를 해서 뭐 최대한 이제 재산 분할 금액을 깎는다든지 뭐 어떤 유책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위자료를 깎는다든지 좀 이런 스탠스인데 이제 여성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여성은 또 이제 같은 성별 이제 뭐 부부의 내밀한 이제 속사정도 얘기를 해야 되다 그렇죠. 보니까 사생활 얘기를 해야지.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여성 변호사가 편한 거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혼 시장 쪽에서 여성 변호사가 좀 많긴 한데 네. 근데 최근에는 또 남성분들도 이혼율 자체가 높아지고 이제 그렇죠. 이혼에 대한 좀 세태의 좀 인식도 바뀌는 시대다 보니 남성분들도 이혼 청구를 많이 하세요. 이제 바뀌었죠. 예, 트렌드가 또. 예. 뭐 여성분들의 어떤 유책 사항 뭐 이런 분은 뭐 과거랑 비교해서 제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아무래도 여성분들에 대한 이제 유책을 이제 유책에 대해서 이혼 청구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아서 또 남성이다 보면 이제 또 저 같은 남성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좀 편한 거죠. 뭐 내밀한 속사정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 하다 보면 본인의 잘못도 있거든요. 보통 이제 오시는 분들 저한테 의뢰하는 분들은 뭐 본인의 잘못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본인이 실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본인의 잘못도 있는 경우가 그렇겠지. 많아요. 부부가 양측 다 잘못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편하게 좀 아무래도 남성이다 보니까 남성끼리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전략을 짜기에도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얘기하는 게 편하겠죠. 그 남성 의뢰인들하고 같이 그럼 계속 일을 하셔야 되는데 예. 좀 이게 일을 하시면서 이거 뭔가 좀 이런 부분들은 좀 까다롭다. 챙기기가 예. 쉽지 않다 의뢰인들을 일을 하면서 조금 특성이랄까? 예. 남성 의뢰인들의 특성 이런 게 있어요. 남성 의뢰인 분들의 특성은 일단 바쁘세요. 생계가 이제 아무래도 바쁘시다 보니까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이제 아무래도 저랑 연락을 이제 소통을 계속 해가면서 전 또 소통을 중시하는 입장이라서 소통을 이제 해야 되는데 좀 아무래도 생계나 이런 부분들이 바쁘셔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이 안 되거나 그리고 남성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꼼꼼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여성분에 대해서는 떨어지다 보니까 디테일이 약해. 예. 좀 그런 부분들을 못 챙겨서 뭐 예를 들어 불리한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스스로 뭐 이렇게 공개가 된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이 꼬리가 잡히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불리한 증거를 흘리고 다닌다. 이제 소송 중에 이렇게 뭐 불성실한 또 변호사를 먼저 만나서 이제 소송이 잘못되어 가는 이제 이렇게 해서 변호사를 불리한 대충 증거 골라가지고 서로가 그 의뢰인도 대충하고 그 변호사도 대충하면 뭐 그렇게 소송이 좀 꼬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겠죠. 예. 근데 이제 결과가 나도 이게 뭐 잘못된지 안 된지는 보통 일반인들이 판단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유야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런 소송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그 전에 이미 많이 꼬리가 잡혀서 오세요. 일단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미 거의 범죄에 몰린 상태에서 시작한다. 그런 경우들이 많으셔서 예. 그 부분에 대한 방어 전략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생활비를 뭐 내가 많이 냈다. 내가 이때까지 아내한테 돈 준 게 얼만데 그래서 재산분할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하다가 오히려 그런 걸 얘기하다가 예를 들면 자기 이제 생활비에 대한 자기 기여도를 이제 남성이 주장을 내가 하다 이만큼 보니까 돈을 많이 기여를 했다. 자기가 이제 생활비로 쓴 내역을 이제 공개를 하게 돼요. 그렇겠죠. 법원에서 해봐라 그러면 하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딱 냈는데 딱 자료를 받아왔는데 예를 들면 뭐 거기에 이제 뭐 자기 집이나 직장과 관계없는 뭐 숙소들이 있다거나 뭐 유흥업소들이 있다거나 뭐 그렇게 이제 자기가 주장을 하려고 지금 자료를 받아왔다가 오히려 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 안 내면 이제 상대방이 이제 캐치를 하죠. 내라 이제 명령까지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남성이 의뢰하는 남성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혼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혼 사유에 이렇게 좀 젊은 사람들 남성의 이혼 소송에 있어 가지고 내 아내에게 어떤 잘못이 있어요라고 이제 사유를 특정해야 되는데 압도적인 1등 불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 불륜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혼 소송 자체에서 이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떠올리는 게 불륜인데 사실 이제 여성이 남성 배우자에게 소송을 거는 경우에 압도적이다 이렇게 통계를 낸 건 아니지만 불륜이 그 정도로 이제 크게 자리를 잡고 있진 않아요. 근데 남성분들이 여성에게 이제 여성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이제 청구를 한다. 그러면 압도적으로 1위는 불륜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불륜으로 이제 여성 배우자가 이제 불륜이 저질러서 남성 배우자가 이제 이걸 캐치를 했어. 소송을 하는데 이게 이혼 소송 말고 이혼 소송만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불륜을 했으니까 불륜한 상대방 남자가 있을 거 아니야. 상간남. 상간남. 여기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류의 소송들도 많이 하십니까? 거의 뭐 이혼을 마음을 먹게 되면 거의 뭐 100% 이제 상간남에 대한 소송도 위자료 이제 청구거든요. 그것도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제 보통 같이 들어가고 이제 그렇지 않게 될 경우 만약에 배우자와 같이 그냥 자기 용서를 하고 마음으로 용서됐는지는 모르지만 배우자한테는 따로 이제 청구하지 않고 같이 부부가 계속 이제 살면서 이혼 소송을 안 하고 상간남한테만 이제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이제 법원 입장에서도 이제 이혼을 하고 이제 가정이 파탄이 난 거잖아요. 가정이 파탄이 난 상태에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과 가정이 파탄나지 않고 이제 상간남한테만 청구를 하는 거는 법원 아무래도 위자료 이제 책정해서 조금 영향은 있을 수 있죠. 꽤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 변호사님이 불륜녀를 참교육한다고 표현할 때 우리가 제가 이렇게 일단 지금 칭해 드리고 있는데 불륜녀를 참교육할 때 불륜녀를 직접 괴롭히는 것보다도 그 불륜의 상대방인 남성이 괴로우면 불륜녀도 마찬가지로 큰 어떤 삶의 교훈을 얻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가정을 파탄시킨 사람들인데 일단은 그 남성도 불륜남이라는 그 남성 불륜의 상대방인 남성도 유부남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나이가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소송을 당했다. 지금 이 불륜을 해가지고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알려지기만 해도 직장이나 가정에서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십니까? 이런 구도를? 일단 만약 상대방의 뭐 집이나 이제 직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송은 제기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 전에 뭐 내용 증명을 보낸다거나 편지를 보내 막. 그렇죠. 거기에 이제 좀 적나라하게 내가 이혼을 하게 된 경위 그런 부분이 이제 내용 증명이나 소장에도 또 기재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상대방 좀 망신 주려는 생각에서 이제
그 회사나 특히 회사나 이런 부분에 좀 송달을 원하시는 의뢰인들이 많아요. 아, 회사로 보내달라. 예, 불륜남 아예, 회사로 예. 보내버려라. 어차피 집은 집에 보내봤자 뭐 집도 물론 이제 그 상간남이 이제 이제 유부남이다 이러면은 타격이 크겠죠. 네. 거기도. 근데 이제 아예 확실하게 아예 회사나 이런 사회적으로 이제 이 사람의 명예를 많이 실추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회사 집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예. 이제 회사로 송달을 시키기는 참 어렵습니다. 일단 그 집이 부분은, 우선이고 예. 법적으로도. 예, 이게 가정법원도 알고 있어요. 판사님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순수히 이제 집이 있는데 굳이 회사로 이제 송달을 시키는 거는 이제 망신을 주기 위한 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에 이제 송달은 좀 막는 이제 법원에서 허락을 잘 하진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집으로 보내도 집에도 그 사람의 그렇죠. 배우자가 어차피, 있고 예. 그러잖아요. 어차피 사단 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편지 봉투는 또 예. 뭐라도 적어야 될 거 아니야. 누구 예. 기화라든지 예. 거기에 예를 들어서 불륜남 기화라든가 또 바로 쳐놓고 이러면 뭐 그런 방법을 이렇게 대놓고는 또 명예훼손이고 예. 난리칠 수도 있으니까 뭔가 소송 관련 자료 귀중이라든가 내용 예. 증명 보낼 때 예. 시그널을 이렇게 심을 수도 있겠네. 예, 그렇죠. 와, 그럼 그 사람 난리 날 거고. 예. 그럼 당연히 이제 불륜 여행에도 연락해서 이거 어떻게 좀 해봐. 네가 알아서 해결해. 뭐 이럴 수도 있고. 예. 그 지옥의 나락으로 가겠네.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부 만약에 가족한테 이제 집으로 보낸다 이러면은 뭐 명예훼손이란 게 만약에 진짜 회사로 내용 증명을 보낸다 이거는 소장은 이제 등기로 이제 가기 때문에 그 사람 직접 받아야 되거든요. 해서 소장만으로는 이제 명예훼손이나 이런 게 되기도 어렵고 한데 뭐 집은 어차피 그 배우자밖에 없어 그 가족 안에서만 볼 거고 하니까 이제 뭐 다른 얘기긴 한데 뭐 명예훼손의 이제 공연성이나 전파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부정되기 때문에 그쪽 만약에 집으로 보낸다 이러면 좀 자유롭게 좀 강하게 쓸 수 있다. 하긴 하죠. 예. 그리고 이제 남성들이 변호사님을 찾을 때 또 하나의 이유가 우리가 드라마에서는 불륜을 목격해가지고 막 열이 받아가지고 가서 막 싸다구를 때리고 막 싸우고 주먹질하고 이런 화끈한 사례들도 많이 보이지만 현실은 내가 불륜 사실을 알아도 자존감이 내려가 있는 남성들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 제기는 못하면서 내 인생은 뭔가 좀 보상받고 싶고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예. 그 예를 들어서 뭐 위로금, 위자금을 받는 위자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거기에 미주알, 고주알 뭐 연락해가지고 문자해서 좀 봅시다, 카페에서 만나죠. 이런 만남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피해 남성들도 많잖아요. 예. 그럼 변호사님은 좀 그런 역할을 대신 좀 해드립니까? 그런 의뢰를 받게 되면 상간남과 이렇게 좀 뭐 협의를 한다든가, 좀 뭐 이 사람이 진상을 부릴 때도 좀 대응을 좀 해드리고 그런 것도 하십니까? 제가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 소송 전반에 대한 대리인이 되는 예. 거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상간남한테 소송을 하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 뭐 만나서 뭐 그저 소송을 전에 뭐 개인적으로 만나서 뭐 이렇게는 이제 하진 않지만 소송이 일단은 시작되고 상간남이 그 소송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제가 이제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뭐 합의 과정이나 이제 위자료가 책정이 될 때 뭐 합의를 한다든지 뭐 이제 연락할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연락하기도 하고 근데 보통 그런 부분들은 또 자기 법률 대리인을 또 선임을 하셔가지고 변호사끼리 대응을 할 수도 하니까 있다? 이제 변호사끼리도 얘기하고 주로 그렇게. 근데 어쨌든 직접 하면 너무 스트레스니까 예. 일도 바쁜데. 예, 의뢰인이 변호사가- 직접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있으면 네. 편하겠네요. 그래서 저 이제 대리인을 선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거 사실은 예. 이 불륜이라는 것을 원고 그러니까 남성이 우리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어요라는 걸 증명을 해야 예. 이혼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변호사로서는 이런 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예. 실제 이제 많은 사례들을 접했잖아요. 예. 불륜을 어떻게 캐치하느냐, 그리고 이 증거를 뭘 수집하느냐, 이렇게 실전으로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불륜이 보통 이제 발각이 되는 거는 네.
일단 남자도 이제 촉이란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자의 촉이 무섭다고 하지만 남자도 있어. 계속 같이 이제 지내다 보면 이제 여성 배우자의 달라진 점이 캐치가 되거든요. 네. 뭐 아마 뭐 외박이 좀 잦아진다든지 네. 밤에 늦게 귀가하는 경우 잦다든지 옷차림이 바뀐다든지. 예, 옷차림이나 네. 뭐 심지어 속옷이나 뭐 이런 것도 뭐 화장을 갑자기 다르게 예, 화장법도 바뀐다든지 그리고 뭐 밤에 전화를 뭐 이제 혼자 자주 한다든지 예, 어디 가가지고 몰래 좀 그런 경우가 이제 많거든요. 이제 네. 그렇게 되면 사실 그것만으로 뭐 이거를 그렇지. 불륜을 했다 이렇게는 어려워요. 그거 옛날에는 막 흥신소 고용해가지고 그 잠자리 하는 장면을 갖다가 예. 모텔에 막 미행을 해서 예. 거기를 찍어야 예. 잠자리를 하는 걸 찍어야 예. 불륜이 인정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아. 실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이제 불륜이란 게 이 이혼 소송에서 네.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게 이제 상대방의 부정행위라고 부정행위. 예, 부정행위라고 하는데 네. 여기 안에 이제 그 말씀하신 이제 그 간통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돼 있는데 성관계. 예, 성관계를 네. 이제 간통이라고 하는데 예. 그 간통만 이제 반드시 부정행위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 이제 불륜 외도라는 거는 사실 법적인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적인 용어가 아니고 조금 뭐 상대방한테 어떤 이제 애정을 느껴서 애정 행각을 한다든지 요 전체를 다 포함을 해서 불륜 외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불륜이나 외도에 이제 증거가 되는 부분들은 뭐 상대방한테 뭐 자주 연락을 해서 만난다든지 아니면 꼭 뭐 애정 표현을 뭐 사랑한다는 아니더라도 뭐 보고 싶다, 뭐 보고 싶어, 뭐 그것만으로도 뭐 해. 예, 애칭을 한다든지 성관계 없이 예. 그냥 서로 애칭을 예. 자기야라든가 예. 뭐 그게 좀 애정 좀 표현이나 그 수위가 낮다 보면 아무래도 법원 입장에서 뭐 위자료나 이런 부분들도 다 그 수위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 거라 이제 최대한 많이 모으고 그 기간이나 횟수도 중요해지죠. 간통이라 하면 사실은 확실하죠. 뭐 그리고 뭐 지금은 그 흥신소나 이런 걸 고용을 해가지고 몰래 뭐 가가지고 사진을 찍고 뭐 모텔 문을 따고 들어간다든지 사실 이거는 하기 어렵거든요. 지금 처벌이 워낙 이쪽으로는 강해져서 그렇군요. 개인의 사생활을 또 중요시하는 이제 부분들도 있고 해서 뭐 모텔에 들어가는 부분 이제 장면을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을 이제 찍는다든지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사실은 증거를 수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요즘 그래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변호사님이 이제 의뢰인들이 왔을 때 좀 체크하라고 하는 일본이 혹시 예. 블랙박스 SD 카드 아닙니까? 예. 예, 거기에 이제 뭐 녹음 자료라든지 그러니까. 장면이라든지 나와 있어서 그런데 뭐 그게 이제 본인이 운행을 하는 자동차에서 이제 자주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운행을 하는 자동차라면 가능은 한데 또 완전히 이제 상대방 배우자가 전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차량이다. 이러면은 그 차량에 침입해서 만약에 블랙박스 SD 카드를 빼낸다. 이러면 또 형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것도 내 아내의 차인데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 자동차 수색죄라든지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형사적으로도 이제 자기가 오히려 처벌이 받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면 저기를 해야 되겠네. 예. 지분을 좀 묻어놔야겠네 항상. 지분을 남자 묻어놓고, 남자 예. 1% 여자 99% 이런 식으로 공동소유를 부부가 공동소유를 하는 건 자연스러우니까 예, 좀 묻어놔야겠네. 뭐 운행도 번갈아 가면서 하고 한 번씩 보험도 같이 좀 들어놓고 예. 그래야 되겠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없고 그리고 이제 휴대폰이나 카카오톡 이제 이런 부분도 몰래 이제 뭐 이제 비밀번호를 풀어서 그 부분을 캡처를 한다든지 이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하면 또 개인정보 뭐 위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우연히 뭐 발견해서 뭐 찍게 되었다라는 부분 이제 그런 스토리가 없는 이상 사실은 법원을 통해서 일단 의심스러운 부분이 어느 정도 있으면 뭐 일단 증거를 그까지는 모아서 제출한 다음에 법원을 통해서 이제 통신사 조회를 한다든지. 그럼 나는 일단은 이제 뭐 사진은 찍어놓고 나만 일단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요게 있으니까 요 부분을 법원을 통해서 조회를 해주세요. 뭐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요 기록을 좀 주세요. 법원 허가 받아서. 그렇게 해야 전화 되는구나. 내역이라든지 카톡 내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법원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뭐 모텔 CCTV 이런 거는 뭐 또 법원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뭐 이거 뭐 증거 보존이라고 하죠. 뭐 그런 것도 뭐 많이 하셔가지고 이거 안 지워지게 뭐 보존 기간 지나가면 없어져 버리니까
이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좀 이렇게 도와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야. 그러면 이 소송을 하시다 보면은 예. 이게 이혼 소송을 하면서 불륜이라는 걸 주장을 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반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맞아요. 불륜이에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맞습니다. 반박을 하잖아. 예, 그걸 또 다시 재반박을 해야 되잖아요. 예, 변호사님은. 예. 상당한 반박이 많았을 것 같아. 아, 상대방이 한 예. 반박 중에 당황스러운 반박들이 많았을 것 같아. 어때요? 그렇죠. 이제 뭐 증거가 이제 빼박이다. 이제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증거가 나왔다 했는데 뭐라도 이제 상대방도 이제 변호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라도 이제 반박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일단은 뭐 말 그대로 간통 장면이 찍힌 게 아니니까. 뭐 예를 들면 손잡고 가는 게 뭐 예. 촬영이 됐다거나. 예.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상대방은 뭐라도 반박을 뭐 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만 반박을 하게 됩니다만 그런 부분은 이제 예를 들면 뭐 동창이라서 우리가 동창 관계라서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다. 그 좀 추억이 있어서 이렇게 버릇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게 된 거다. 뭐 뭘 했어? 손을 뭐 잡는다든지 좀 손잡고 스킨십을 걸었어? 과하게 이제 했다든지, 예. 뭐 연락을 너무 자주 했다든지. 동창이라서 그렇게 예, 했다. 예.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뭐 드라이브. 아, 예. 그 예를 들어 이제 남성과 여성이 좀 멀리 여행을 갔다 왔어요. 뭐 차를 타고 이제 드라이브를 갔다 타고? 왔고, 예. 그것도 뭐 한 번 다녀온 게 아니라 뭐 여러 군데를 이제 다녀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그 부정행위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니 남성 입장에서는 뭐 회사에 이제 연차를 쓰거나 이제 아무래도 뭐 집에 있는 시간에 나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직장 시간을 평일인데. 틈타서 예. 틈타서 그렇게 했을 거니까 딱 그 시간에 내가 시간이 남고 드라이브가 좋은 이제 취미가 있는데 딱 그 시간에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 회사에. 예. 그 이 회사에 딱 마침 이제 카풀이야, 항상 카풀. 카풀을 저 멀리 이제 시골로 다녀온다든지 정동진 갔다 온 거야, 카풀을. 마침 시간이 맞아가지고. 그 카풀로 저기 모텔도 가고 마침 나는 모텔에 가고 싶었는데 모텔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또 있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도 되겠죠. 제 그 경우는 이제 여행만 이제 다녀온 건데 먼 지역으로 사실 그 지역에서 어디를 들렀다 이렇게까지는 이제 밝혀지진 않은 상황이었지만요. 예. 그리고 모텔에서 주로 이제 같이 나오는 사진 때문에 많이 소송이 문제가 되잖아요. 예. 떡하니 찍혔어. CCTV가 예. 확보됐어. 예. 모텔에서 나오는데 예. 이런 거를 변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변명도 가능은 하죠. 어떻게 해요? 할 수는 있다 변명을. 저도 제 사건에서 직접 이제 그런 장면이 딱 나왔다 정확하게 나왔다 이런 케이스는 아닌데 제가 그런 경우에도 이제 상대방은 반박은 하죠. 이제 뭐 공교롭게도 그 시간에 나는 혼자 모텔 쉬러 나는 혼자 갔어. 혼자 가고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나는 잘 모르는 여성분이 또 혼자 이제 오셨는지 이제 마침 이제 가는 길이 같아서 그 시간에 이렇게 들어갔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또 나오는 장면도 찍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들어가는 것도 우연히 같이 들어갔고. 우연히 같이 들어갔고 이제 마침 그 이제 시간이 뭐 대실 시간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또 아무래도 들어가는 시간이 같다 보면 나오는 시간도 좀 같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시간도 이제 마침 또 나오는데 마주쳐서 이렇게 나왔다. 이야.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뭐 당연히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받아주진 않죠. 분위기가 있잖아. 사람들이 우연히 같이 나오게 된 사람과 마침 그때는 또 이게 그분들도 신경을 썼는지 뭐 팔짱을 낀다거나 뭐 이렇게 애정 행각을 하면서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그러겠습니다. 자, 아내의 불륜 사실을 처음 한 남성들 지금 막 화가 나고 배신감이 무너지지만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몰라서 혼자 이제 끙끙 앓는 경우가 많은데 뭐 광고비를 엄청 지출해가지고 상위 노출하는 변호사 사무실 막 연락해서 그냥 대충 어디나 다 똑같겠지 이랬다가 막 왕창 덤탱이 쓰기도 하고 네이버 지식인에서 잘못된 정보 얻어가지고 삽질하기도 하고 진짜 피해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런 분들한테 가이드를 줬으면 좋겠어. 요런 일을 딱 집 아내 불륜을 처음 딱 알았어. 뭐부터 하시라. 쭉 어떤 절차로 좀 준비하시라. 이런 거를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불륜 이혼 소송이나 특히 뭐 예를 들어 형사로 들면 성범죄 소송이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 지인들한테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대부분이 특히 이혼 소송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는 루트가 보통 이제 네이버 검색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이제 그 광고를 이제 특히 이 이혼 로펌이라든지 성범죄 로펌이라든지 해서 광고비를 그렇죠. 대량으로 지출해서 그 키워드를 장악을 해서 상위 노출하는 예, 거. 파워 링크라든지 예, 이렇게 상위 노출 순서대로 이제 그게 다 광고비로 지출하는 순서거든요. 그래. 그게 예. 잘하는 순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 뭐 거기 계신 이제 분들도 훌륭하신 분들이지만은 네. 아무래도 이제 광고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 비용을 보전을 해야 되지 뽑아내야죠.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뭐 비용이 높다거나 소송 비용이 비싸다거나. 많이 높다거나 그리고 이제 소송을 한 변호사들이 이제 처리를 하면서 그런 사건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좀 근데 전부 이제 자기의 그 뭐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 좀 일이 가성비 많아. 있게 소요를 해야 된단 말, 예, 해야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소송 과정에서 그런 좀 부실하게 하겠네. 예. 그리고 좀 안 되는 있을 수 있죠. 좀 예. 가능성이 없어도 대충 된다 그러고 그냥 일단 수임해서 광고비 얼마 나가니까 맞춰야 된다고 이번 달 매출 이럴 그렇죠. 수도 있는 거고. 예. 어? 거기는 일단은 지출을 이제 수익을 번다기보다는 광고비를 메꾼다는 이제 마인드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 광고비를 별로 집행하지 않아가지고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의 사건이 수임된 변호사와 한 달에 3천만 원 광고비를 지출을 하는데 6천만 원치 사건이 들어와. 그러면 3천씩 남는 건 똑같잖아요. 예. 이익은 똑같은데 이 사람은 3천만 원치 일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6천만 원치 일을 쳐내야 돼. 예. 그러니까 대충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예. 예. 아무래도 그리고 그 로펌에서 이제 진행되는 사건들의 수입 루트가 네. 다 광고라 이제 네. 광고를 타고 들어오다 보니까 예. 사실 이 의뢰인과의 뭐 인적인 이제 좀 친밀감이라든지 이후에 뭐 이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신경 전혀 쓰지 않거든요. 어차피 예. 다시 올 어차피 인간 아니다. 광고로 예. 이게 뭐야? 뭐 거의 울릉도네? 울릉도 식당 그런 느낌이네. 다시 올 인간들 아니라고 바가지 왕창 쎄 뭐. 예. 어. 그래서 뭐 아무래도 그렇게 들어오시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 뭐 저같이 이제 저를 이제 딱 보고 들어오셨다. 뭐 한 이제 회사가 아니라 이제 변호사를 보고 들어왔다. 아니면 뭐 이제 건너 이제 얘기를 들어서 알게 됐다. 이렇게 들어오면 아무래도 변호사로서도 신경이 굉장히 쓰일 수밖에 그러겠지, 없죠. 그러겠지. 예, 추후에라도 이런 관계가 지속이 되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일단은 변호사를 찾는 게 우선이에요. 예. 변호사를 찾는데 너무 광고 상위 노출된 거에 속지 말고 좀 이제 진품 명품으로 하는 사람들을 좀 찾아야 된다. 아무래도 그 회사 자체의 광고보다는 그 회사의 이제 변호사를 개인을 눌러보고 그 변호사가 어떤 활동을 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소송을 위주로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방법이면은 좀 실패 가능성이 좀 떨어지겠죠. 오케이, 변호사를 잘 찾아야 되고 변호사를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어, 전화해서 이제 예. 잡았으면은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뭔가 밑도 끝도 없이 가서 제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예. 좀 팁이 있었으면 좋겠어. 예. 아무래도 이제 본인도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아예 그럴 거면 상담을 하실 때 본인이 뭐 수집한 증거들이 뭐 카톡 내역이라든지 그런 사진 자료들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상담 전에 미리 받고 이거를 자료를 먼저 검토를 받으시는구나. 합니다. 예. 일단 상담 때 이제 야, 이거 쉽지 않아. 예, 상담 때 이제 처음 변호사도 그런 뭐 사건들을 보고 듣고 이제 자료를 검토하고 이렇게 되면 상담이 그렇죠. 조금 그 변호사 아무리 변호사라 전문 변호사라 해도 날로 하게 되지. 예, 날라하다기보다는 이제 좀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상당히 좀 더 이제 풍부한 상담이 되려면은 저는 미리 이제 상담 약속을 잡으면 그 전에 자료나 이런 게 자료도 이런 받고 부분들이 있으면 좀 미리 검토를 하고 고심을 해보죠. 이 소송은. 이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예. 이렇게 미리 적어오기도 하고 예. 말로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미리 받아놓고 검토를 한 다음에 받는구나. 그렇죠. 상담을. 의뢰인 분들도 이제 글로 적거나 이제 정리를 그 전에 하는 과정에서 좀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겠지. 너무 이제 뭐 마음이나 이런 게 다치셔가지고 오신 분이 처음부터 말로 이제 자기 사건을 설명을 잘 못하세요. 그러겠죠. 예, 앞뒤가 안 맞겠지. 맞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담도 뭐 늘어지거나 이제 부실한 상담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겠네. 저는 예, 아무래도 미리 이제 좀 준비를 심플하네요. 이제 변호사를 잘 좀 이렇게 찾는 것과 그 다음에 자기 스토리와 자료들을 정리해서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차곡차곡 무슨 소송을 해야 되는지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집해야 되는 증거가 뭔지 예. 이런 것들이 길이 나오네. 예. 그리고 이제 소송 과정에서도 이제 상담을 시작하면서부터 직접 변호사가 상담을 하는지 그리고 내 자료를 이제 봐주고 이제 이 사건을 이 진행을 전체적으로 해가는 때 네. 전적으로 변호사가 하는지 아니면 그 좀 직원이라든지 뭐 상담실장 뭐 그 사무장 뭐 이런 사람들이 껴서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아,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지 않고 예. 자격도 없는 직원들이 상담을 한다. 예. 어허. 뭐 그런 곳도 뭐 사실은 있기도 잘 하고 봐야 되네. 예. 예. 아니면 소송 진행 중에도 이제 상담만 하고 변호사는 쏙 빠지고 아, 수임만 하고 그다음부터 수임 변호사가 없어. 일단은 예. 그 뒤로는 이제 직원들이랑만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이 뭐 그런 사람들 개인 핸드폰 번호도 안 까겠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핸드폰 번호 안 가르쳐 주는 예, 회사 핸드폰만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 보통 변호사들은 투폰을 쓰시는 분들 많거든요. 핸드폰 두 개 어. 사서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 핸드폰을 하시고 이제 업무적으로 핸드폰 하시는 분은 많은데 이제 뭐 업무용 핸드폰만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업무 시간에만 이제 그럼 연락이 본인은 들어오고. 어떻게 해요? 저는 일단은 개인 폰으로 다 그럼 연락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 개인 폰을 다 의뢰인들한테 오픈하는 거예요? 예, 그럼 언제든지 막 연락 오고 이러겠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이야, 이게 대단한 사람이네. 이게 아무래도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 그냥 네. 24시간 이게 네. 뭐 365일 좀 일에 노출된 상황인데 무지하게 피곤할 텐데. 일단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일이 제대로 된다. 제가 편해서 아, 예. 결국 퍼포먼스가 예. 제대로 나오기 위해서는 예. 수시 소통하는 것이 맞다. 예. 왜냐면 그 사람도 생각난 게 다음날 생각하면 까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 지금 막 생각났을 때 딱 변호사한테 예. 얘기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예. 근데 이거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예. 대단하십니다. 그래 오늘은요 불륜녀 참교육 전문 변호사라는 정성현 변호사를 제가 한번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꼭 불륜 사건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진짜 변호사를 좋은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느냐 팁을 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아 광고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라. 아마 이혼 전문 변호사 이렇게 치면 정성윤은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없죠? 아, 예, 뭐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딱 이제 뜨지 광고를 않죠? 예, 하지는 않기 때문에 안 뜨는 이유 이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일 많이 하는 사람도 네이버에 돈을 안 주면 안 올려주는 거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광고에 너무 현혹되지 말자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 이 사람은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